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팝에는 새로운 서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중국 포털 네이지에 올라온 K-팝 데모넌터스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중국 언론이 우리나라 K-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라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얘들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초반 K-팝 데모넌터스가 나왔을 때 이 영화를 중국 문화 도용이라고 억지를 부렸던 중국의 기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의 언론이 이 영화를 극찬하고 나서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세계관을 갖춘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이라는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단계에서 K-팝 문화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단 7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OST 수록곡 7곡 모두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고 걸그룹 헌트릭스의 타이틀곡 골드는 여러 주 동안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아바타와 영화 스토리만 등장하는 헌트릭스는 블랙핑크를 제치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K-팝 문화를 배경으로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아래에서 하는 악마 사냥꾼으로 변신해 낮에는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괴물과 싸워 세상을 구하는 자신들을 찾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악과 퍼포먼스 자체 외에도 주간 음악 방송, 아이돌 버라이어티 쇼, 음반 사인회, 연말 시상식 등 아이돌의 일반적인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팬투표, 콘서트 서포트, 커플 매칭 등 팬문화와 틱톡 챌린지처럼 K-팝 트렌드와 깊이 연관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함께 엮어냅니다. K-팝 팬들에게는 매 순간 이스터에그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중문화로서 K-팝의 종합적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세계관을 갖춘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이라는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무대에서 K-팝 문화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는 콘서트에서 팬들과 나눈 무작위 인터뷰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걸그룹 세 멤버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멋지고 당찬 리드 댄서, 미국에서 자란 막내 래퍼, 그리고 2세대 스타인 리드싱어까지 K-팝 팬이라면 비슷한 포지션의 아이돌들이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경험이 많은 팬들은 이미 이러한 꼬리표를 바탕으로 자기 홍보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컨셉트는 이미 수많은 K-팝 그룹들이 미국 음악시장 진출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선보였고 해외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K-팝 데모넌터스가 미국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최근 몇 년간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서 K-팝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걸그룹의 캐릭터 디자인이 여러 인기 K-팝 그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디자인과 의상 스타일부터 캐릭터 배치까지 친숙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캐릭터 모델은 블랙핑크 제니, 이재 황혜지, 트와이스의 손채영입니다. 영화 외에도 이재 황혜지는 골든의 댄스 영상을 선보였고 엔딩 테마곡 테이크다운에는 트와이스 박지효, 유정연, 손채영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실제 K-팝 아이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실제 한국 그룹들의 포스터는 이미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악마소년단인 사자보이즈는 팬들 사이에서 아스트로의 차은우, 엑소의 카이, 방탄소년단의 박지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애니메이터는 한국 온라인 인터뷰에서 사자보이스의 퍼포먼스 장면이 몬스타엑스와 샤이니 같은 인기 소년단의 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레퍼런스는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경험을 선사하며 더욱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 진우의 연기는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차은우의 표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는 음악방송 1위를 놓고 맞붙습니다. 이 라이벌 관계는 영화 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주에는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헌트릭스 팬들의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골든이 다시 1위를 차지하자 그들은 마치 현실 세계의 팬들처럼 진심 어린 환호로 우리가 챔피언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자보이즈는 바이럴 틱톡 코러스로 유명해졌고 네트워크 전체가 틱톡 챌린지를 통해 이를 따라 했는데 이는 많은 K-POP 그룹의 컴백 프로모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두 그룹이 함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합동 사인회 모델도 실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 페어링은 스타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프로듀서 역시 K-POP 문화의 베테랑이라는 것을 매 순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기는 K-POP 외에도 이 영화에는 남산 서울타워, 편의점의 상징인 인스턴트 라면, 한국의 음식 습관, 죽음의 신의 모습 등 다른 많은 한국 문화 상징이 등장합니다.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과 같은 일부 장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데자뷰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인기는 K-POP 문화의 전파 논리와 유사합니다. 핵심은 음악이며 대중소통은 노래의 전파에 기반합니다. K-POP 음악 팬들이라면 음악 프로듀서 목록을 살펴보면 분명 이 이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테디와 트윈니퍼는 빅뱅과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YG의 유명 프로듀서입니다. 이제는 사이코와 드라마 등의 히트곡을 만든 신세대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이 영화는 또한 K-POP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곡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데 콘서트 후 이들의 휴가를 알리는 시작곡으로 사용된 스트레이티즈가 그 예입니다. 이 싱글의 음원 판매량은 영화 성공 이후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의 첫 등장에서 사용된 엑소의 러브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곡들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이 곡들이 분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를 단순히 긴 뮤직비디오로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과 애니메이션에 집중하는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골든과 테이크다운 독점 뮤직비디오 조회수 급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는 음악 팬들도 빌보드와 스포티파이를 통해 이 그룹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는 K-POP 문화를 소개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 외에도 이 영화는 각 그룹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여 컨텐츠와 소비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헌트릭스는 퍼포먼스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악마를 봉인하는 혼문을 강화합니다. 팬들이 선을 넘고 그들의 작품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 봉인은 약해집니다. 반면 사자보이즈는 팬들을 세뇌하여 영혼을 흡수하게 하고 악마가 더욱 강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싱글 유어 아이돌은 이러한 병적인 관계를 어두운 미학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강조합니다. 일부 K-POP 곡의 엄청난 매력과 팬덤을 끌어들이는 힘은 종종 농담처럼 컬트로 묘사되는데 영화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세계관 완성 프로젝트는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선호하는 콘셉트 그룹과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에스파의 광활한 우주와 NCT의 무한한 확장은 그룹들에게 앨범과 퍼포먼스에서 더 많은 서사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룹이나 앨범의 컨셉트가 정교해지면서 팬들 사이에 차별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출신 미니진이 만든 걸그룹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화려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컨셉트 패키지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아시아계 여고생들, 히트곡 동감 뮤직비디오로 촉발된 DV 사진 트렌드, 그리고 파워퍼프걸 IP와의 심도 있는 협업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넘어 그들의 이미지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가상 아이돌로 여깁니다. 특히 이 걸그룹의 이미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멤버 케이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멤버 중 한 명에게 음악을 제공한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은 빌리빌리에서만 5천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팝스타와 몰 뮤직비디오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실제로 K-POP 문화에서 가상 아이돌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기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는 최근 제34회 2025년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첫 아시아 투어는 캐스퍼돔에서 진행되며 3일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로 유명한 크리스 아페란스와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강이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과 같은 수준의 제작 수준과 화려한 스타일은 이 영화에 더욱 풍부한 대중문화적 유전자를 불어넣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음악 산업, 방대한 소비자 기반, 그리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은 세계 음악가와 음악 그룹을 꾸준히 끌어들여 왔습니다. 한국 그룹들은 수년간 미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여정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낳았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무대를 빛내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앨범 판매량 또한 100만 장을 돌파하여 2022년에는 33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구글이 데뷔 2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영상에서 블랙핑크는 역대 걸그룹 중 가장 많이 검색된 그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조사에서는 13.1%의 영향력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는 10.1%를 차지했습니다. K-POP 데모넌트에서 두각을 나타낸 트와이스는 미국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8월 트와이스는 룰라팔루자 시카고의 헤드라이너로 나선 최초의 K-POP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어 10년 만에 가장 빠른 티켓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K-POP 그룹 중 유일하게 티켓이 매진되었고 올해 유일하게 100% 매진을 기록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연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차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팬들의 영상에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테이크다운을 부르자 관객들의 흥분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K-POP 데모넌트스의 돌파구는 영화 애니메이션의 종합적인 예술 형태로서 더욱 포괄적인 문화적 산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진정성은 단일 아이돌 그룹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며 아이돌 팬이 장악한 기존 관객층을 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해외 스트리밍 미디어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아 같은 강렬하고 강력한 영화 및 TV 작품과 비교했을 때 K-POP 데모넌트스는 현재 한국의 문화 시스템을 모든 측면에서 관객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K-POP 문화의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영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한국 전통 문화를 일부 접목시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K-POP은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대중문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K-POP은 한국이 더 넓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로 진출하는 강력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7월 23일 하이브의 미국 자회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는 파라마운틴과 함께 K-POP을 주제로 한 영화를 공동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소녀의 꿈을 향한 여정을 그린 이 영화는 한국에서 촬영을 모두 진행하는 최초의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연을 맡은 유재영은 영화 K-POP 데모넌트스에서 걸그룹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벤슨리 감독은 이 영화는 K-POP에 대한 나의 러브레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중국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잘 정리했네 라고 생각한 기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일본처럼 매번 분석만 하다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독재국가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매번 이러한 한류를 부러워하는 기사를 30년째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